예고해드린 대로 다음주 화요일 5시 첼시전 프리뷰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토트넘의 또 좋은 소식들이 들리고 있는데요. 첫 10경기 8승 2무로 무패 행진 중인 엔지 감독이 3달 연속 올해의 감독상 후보로 노미네이트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토트넘의 공식 SNS에서도 이 소식을 알리면서 노미네이션 헤드트릭이다. 엔지 감독이 10월의 감독상 후보에도 이름을 올렸다라면서 8월과 9월 감독상 수상에 이어서 이번에도 감독상 후보로 올랐다면서 매우 기뻐했습니다. 엔지 감독과 함께 감독상 후보에 오른 인물은 아스날의 아르테타, 아스톤빌라의 에메리, 그리고 리버풀의 클롭으로 다들 쟁쟁하죠. 하지만 10월달 성적만 놓고 본다면 엔지 감독만이 유일하게 3승을 거뒀고 아르테타, 에메리, 클롭은 모두 2승 1무로 무승부가 한 개 껴있는 상황입니다.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에서도 엔지 감독에 대해서 10월 경기에서 전승을 한 유일한 감독인 포스테코글루는 그 어떤 감독도 이루지 못했던 부임하자마자 3연속 감독상 수상을 노리고 있다. 루턴타운, 풀럼,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에서 모두 승리하면서 1위 자리를 지켜냈고 구단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최고의 시작을 이어가고 있다라면서 엔지 감독이 토트넘에서 역사를 쓰고 있다는 의미심장한 평론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만큼 아마 10월의 감독상 역시 엔지 감독의 차지가 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주장인 센터백 로메로도 이달의 선수상 후보에 올랐는데요. 8월에는 메디슨, 9월에는 손흥민이더니 10월에는 로메로까지 토트넘의 주장단들이 첫 3달을 싹쓸이할 수도 있게 됐습니다. 로메로는 이번 10월 동안 아주 맹활약을 했는데 일단 루턴타운전에서는 비수마의 퇴장 이후 10명으로도 무실점 승리를 할 수 있게 해줬고 팰리스전에서는 141개의 패스를 하면서 토트넘 한 경기 역대 최다 패스를 기록했습니다. 아무래도 축구에서는 골의 임팩트가 세다 보니까 수비수인 로메로가 얼마나 표를 받을지 몰라도 활약성으로는 절대 꿀리지 않긴 합니다. 그리고 골키퍼 비카리오 역시 월간 시상식에 이달의 선방상 후보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풀럼전 때 상대의 헤딩슛을 몸을 날려 막았는데 이 역시 결과는 봐야겠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비카리오의 활약이 대단했다는 걸 말해주죠.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정말 똘똘 뭉쳐서 하나의 목표를 향해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다음 상대는 포체티노가 이끄는 첼시입니다. 아무래도 포체티노가 토트넘을 이끌고 리그와 챔스에서 준우승을 했던 감독인지라 이런 부분이 큰 화제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의외로 토트넘 감독이었다가 첼시로 가서 토트넘을 상대하는 경우는 꽤 많습니다. 포체티노가 최초가 아니고 그 전에 4명의 감독들이 더 있었거든요. 마틴 졸, 크리스 휴튼, 헤르 레드넵, 팀 셔우드, 이 4명의 감독들이 포체티노 이전에 이미 같은 일을 겪었던 감독입니다. 다만 포체티노는 토트넘에서 리그 경기를 가장 많이 소화한 감독이라는 게 차이점인데 리그만 200이 경기나 지휘하면서 업적을 세웠고 그 중에는 손흥민을 영입한 업적도 있죠. 포체티노 이후 무리뉴, 누누스, 콘테까지 쭉 실패해온 토트넘의 입장에서 포체티노를 다시 만나는 건 감회가 새롭습니다. 하지만 상대인 첼시의 상태는 빈말로도 결코 좋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인데요. 최근 리그 경기였던 지난 브렌트포드전에서 홈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0대2로 패배한 뒤 포체티노는 언론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행복하지 않다. 선수들과 클럽 역시 그렇지 않다라면서 이 경기에서 보여준 첼시의 경기력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한 겁니다. 영국의 공영방송 BBC도 이 소식을 전하면서 첼시의 포체티노 감독은 스탠포드 브리지에서 브렌트포드에게 0대2로 패배를 한 뒤 팀의 홈에서 치른 경기력이 불만족스럽다라고 말했다라면서 굉장히 주목하는 모습이었고요. 물론 그 뒤에 카라바오컵에서는 블랙번에게 2대0으로 승리하면서 8강에 진출했지만 리그에서는 11위로 명백한 중위권이죠. 올 시즌 첼시가 토트넘보다 앞선 기록은 볼터치 횟수인데 지금까지 총 8,035회로 리그 전체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패스도 6,112회로 토트넘보다 많아서 맨시티 다음으로 리그 2위네요. 하지만 터치를 많이 한 것과는 별개로 슈팅 개수는 전체 11위, 득점은 10위로 터치는 많은데 골은 못 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앞서 언급한 브렌트포드전에서도 볼 점유율에서는 69대 31로 앞섰고 볼 터치도 921대 508로 400개 넘게 많았죠. 슈팅 개수도 17대 7로 10개나 더 많았는데 정작 유효 슈팅은 2대 5로 밀렸습니다.
경기 내내 볼만 돌리다가 슈팅을 제대로 못하고 그러다가 결국 지는 경기를 한 건데요. 프리미어리그의 월간 시상식을 휩쓸고 있는 토트넘과는 여러모로 비교되는 행보입니다.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첼시는 토트넘 천적으로 역대 리그 맞대결 성적도 첼시 압승인데 62번부터서 토트넘이 이긴 건 고작 8번으로 첼시에게 맥을 못 쳤던 역사가 있습니다. 최근 5경기 전적도 1승 1무 3패로 열세죠. 다만 그 1승이 올해 2월로 가장 최근이고 첼시가 포터 감독 이후 포체티노 감독 때까지도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모습이라는 게 토트넘 입장에서 유리한 변수입니다. 그래도 올 시즌 맞대결은 처음이기 때문에 다른 경기의 결과로 유추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토트넘은 맨유와 리버풀을 꺾었고 아스널과는 2대2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최근 첼시를 꺾은 브렌트포드랑도 비겼죠. 반면 첼시는 리버풀, 아스널과 비기고 웨스트햄이나 아스톤빌라에게 모두 패배하면서 이긴 팀은 루턴타운, 풀럼, 번리뿐입니다. 풀럼은 14위, 루턴타운 18위, 번리 19위로 중하위권 팀들한테만 승리를 거뒀습니다. 첼시가 고전하는 직접적인 이유는 골입니다. 골. B클럽이란 팀이 10경기 13득점으로 경기당 한 골 정도밖에 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40% 경기가 무득점이었습니다. 그 상대는 브렌트포드, 본머스, 에스톤빌라, 노팅엄 포레스트입니다. 패스가 많고 점유율은 높게 가져가지만 슈팅은 못하는 팀이라고 보면 되겠죠. 첼시 최다 실점은 웨스트햄에게 3실점을 당했는데 황당한 건 후반 10분까지 1대2로 밀리고 웨스트햄 선수의 퇴장으로 쫓아갈 기회를 얻었는데 오히려 페널티킥 실점까지 하면서 3실점을 한 것입니다. 요 경기가 원정 경기였습니다. 토트넘과의 경기도 원정 경기이기 때문에 이번 맞대결은 토트넘이 유리하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토트넘이 승리할 거라는 예측이 지배적이고 스카이스포츠는 의외로 3대0 승리라고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위 분석처럼 첼시가 기회를 골로 바꾸는 데 있어서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스카이스포츠에서는 토트넘 첼시 빅매치에 대한 프리뷰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다시 그 어르신이 등장했습니다. 폴머슨이요. 망원 전문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올 시즌 토트넘의 경기력을 보고 분명 꼬리를 내렸었는데 다시 돌아왔고 다른 패널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예상을 하면서 충격을 줬습니다. 첼시 팬들은 첼시가 공격적인 팀과 붙는 게 낫다고 생각할 것이다. 첼시는 뒤로 물러서는 팀들을 공략하는 걸 힘들어한다. 첼시는 홈에서 브렌트포드를 상대하는 것보다 토트넘으로 원정을 가는 게 더 자신 있을 것이다. 이 경기에서 첼시가 지는 게 충격이다 라면서 토트넘이 공격적으로 나서는 게 오히려 첼시에게 역습 기회를 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자신들의 홈에서 12팀을 상대하는 것보다 원정에서 리그 1위 팀을 상대하는 게 낫다. 하하. 이 발언에 대해서 이해하기 힘든 영국 매체 더선에서는 토트넘과 첼시의 프리미어리그 대결을 앞두고 나온 폴머슨의 과감한 발언에 스카이스포츠 출연진들은 충격을 받았다라면서 머슨의 말을 이해 못하고 당시 방송에 출연했던 다른 패널조차 머슨의 황당한 주장에 넋이 나갔다고 했습니다. 실제 방송에서 이 말을 직접 들은 제이미 맥키는 첼시가 지는 게 충격이라고 되물었고 글렌 머레이는 터지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리그 1위 팀을 상대로 한 말 맞냐라면서 어이가 없다는 듯 되묻기도 했습니다. 이게 왜 황당한 거냐면 당연히 공은 둥글기 때문에 결과를 알 수 없지만 토트넘 또한 상대가 공격적이면 훨씬 더 강하다는 걸 올 시즌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다 상대가 수비적일수록 고전하는 걸 뚫으면서 현재 8승 2무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첼시와 토트넘이 서로 공격적이면 그럼 어느 팀이 더 유리할까요? 당연히 페널티 박스 안에서 패스가 많고 슈팅 숫자도 많고 더 많은 골을 넣고 결정력이 매우 좋은 선수를 보유한 팀이 이기겠죠. 저 어르신 정말 아니 스카이 스포츠 그렇게 안 봤는데 시청률 위에 제대로 심어놨습니다. 아직 이틀이나 남은 경기라서 긴장감이 덜하긴 하지만 어때요? 공감하시죠? 하루빨리 우도기가 컨디션이 돌아오길 바라고요. 경기 전에 꼭 경기 분석 컨텐츠로도 찾아오겠습니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좋아요 깜빡하신 분들은 2초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눌러주세요.